네, 다가오는 6월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잡아주고 여러분들의 공간, 삶 모든 것을 풍족해드릴 수 있는 이 한 글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천건호 멋지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월 알려드리는 이 글자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달의 글자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난달 글자들도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제가 6월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실 글자 하나를 알려드릴 거고, 이 글자가 이 시기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이 글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은 이 6월의 글자가 뭔지 딱 한 글자만 알고 가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글자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매일매일 이 글자를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100번씩 쓰셔가지고 매일매일 노트에 적으시고 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카페에 게시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 3월부터 꾸준히 함께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6월의 글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달에는 넓힌다 라는 의미였고, 이번 6월은 이렇게 넓혀진 것을 밝게 비춘다 라는 의미로서 밝을 명자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은 날 일자하고 달월자 이렇게 두 글자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진 것을 뜻하고요. 밝다, 드러나다, 깨닫다, 분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한 본래 의미를 해석해 놓은 설문해자라는 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은 비춘다 라는 의미로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춘다라고 하는 것, 특히 옛날 이런 한자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미로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비칠 조자를 쓰고 있는데 이 비출 조자를 써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밝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어두워진 공간들 혹은 내가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하면은 우리가 환해지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전혀 몰랐던 길을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길을 훤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훤하다, 밝다, 비춘다 이런 의미로서 다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종합을 해보자면은 사물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나의 본성을 회복하고 혼탁함이 제거되고 어떤 질서가 드러난다 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지고 싶고 지금의 삶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끌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선택을 하게 됐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걸 텐데요. 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뭔가 지금 삶을 어둡게 생각하는 것이 환하게 밝아진다라는 의미로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 밝을 명자, 이전의 글자들도 그렇지만은 이번 달 글자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수 포인트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글자가 밝을 명자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집안 환하게 밝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겠죠.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 집안에 전등을 켜는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은 문을 열면 되는 거죠. 문을 열고 커튼을 걷고 집안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렇게 채광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러면서 기운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통풍을 시켜주는 거, 쌓여 있었던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집안에 개방감이 들도록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개방감 하니까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갔던 이제 출장 컨설팅 사례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근데 이 개방감이라고 하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막혀져 있고 어떤 답답한 거, 그런 거 쌓여 있던 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환하게 하는 그런 개방감은 제가 좋은 의미로서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너무 또 개방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진짜 가려져야 될 것을 가리지 않고 훤히 드러내놓고 사는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의 주거 공간이 변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떤 상업 공간, 우리가 카페라든지 그런 예쁜 공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집도 마치 호텔처럼, 우리 집도 마치 카페처럼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육안으로 보면은 예쁘긴 합니다만은 실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상업 공간하고는 그 기본적인 의미도 다를 것이고 포인트도 다른 거죠. 주거 공간은 어찌됐건 예쁨보다는 안정성, 포근함이 가장 우선이긴 합니다. 그 안정감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갔던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보다는 오로지 개방감에만 초점을 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히려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일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개방감에 대한 포인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지금 6월달은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도 오늘 날도 흐리고 어제 비도 오고 오늘도 계속 비가 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집안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습기가 없도록 하고 어두운 곰팡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막히는 것이 없어야 또 이렇게 뭔가 정체된 기운이 없이 집안이 잘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밝게 하는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집안을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밝은 사람이 되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보여지는 모습을 밝히는 겁니다. 낯빛을 밝게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밝은 모습, 환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휘황찬란 마치 옷에 네온 사인을 달고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평소보다는 조금 더 톤을 업 시킨다라든지,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길 가다 보면은 잘 차려입었거나 예쁘게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옷을 시커멓게 입고 오는 그런 사람이 먹도벅도벅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무섭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훤하구나, 밝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죠. 피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피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꾸신다라든지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 차원에서 넘어갔을 때는 어쨌든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밝아져야 되는 거죠. 밝은 언어를 쓰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욕을 좀 많이 쓰셨던 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욕을 한번 쓰게 되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무심코 이게 몸에 배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욕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욕을 하게 되면 또 욕을 할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근데 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욕을 하지 않은 상황들이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참 말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어쨌든 이런 언어, 태도, 시선, 낯빛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밝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세 번째 차원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지혜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 달 들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혜 포인트, 어떻게 밝음이라고 하는 그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분별력, 자기 객관화, 그리고 어떤 내면에 대한 정리, 이런 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혜나 머릿속 생각들을 반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자기 객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나 앞으로의 세상 그리고 지금의 세상도 그렇고요. 점점 더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단절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많아지게 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상황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근데 나 자신을 돌아봄에 있어서 나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타인과 마주하면서 이 타인을 대하는 내 모습을 알게 되면서 또 나 자신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줄어들게 되고 어떤 타인과의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이 되시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시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원으로 또 내면에 대한 정리도 정말로 중요한 거죠. 집만 정리할 게 아니라 내 내면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쌓여가는 그 감정들, 뭔가 생각들, 어젯밤에 그 직장 상사가 했던 그 얘기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거나, 혹은 내가 헤어지면서 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담고 있거나 하면서 그거를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곰고 병이 되고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곰팡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발걸명자라고 하는 포인트, 단순히 눈에 보이지는 공간,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 그런 지혜에 대한 것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넓은 차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6월달 발걸명 딱 한 글자 마음에 새기시면서 매일 적으시고,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올리시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풍수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공간을 바꿔드리고 또 좋은 공간하고 이렇게 인연 지어드리는 일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일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저랑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풍수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랑 이렇게 영상으로서 마주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이니,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잘 들어주시고 6월달 삶을 잘 적응을 하신다면 분명 5월달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행복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6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 한 달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